자, 황상무, 이종석 문제 다 해결됐다. 오늘로써 다 해결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또 비례대표 명단을 둘러싼 논란과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럼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내놔요. 들어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인물과 관련된 문제 오늘 해결됐다. 그리고 뭐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관련해서야 이제 오전에 그런 내용이 이제 공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해서는 곧 귀국한다는 얘기를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것도 약간 좀 미래적이다 이렇게 반응 나왔는데 아무튼 해결이 됐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건데요. 대통령실에 공지가 나왔어요. 7시도 안 돼요. 오늘 오전 7시. 굉장히 이른 시간이잖아요. 이런 공지가 나오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출입기자 등등도 출근하기 전일 거예요. 지금 저 시간이면은. 근데 알려드리면서 공지가 나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짧게 딱 저렇게 나왔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7시 전에 이른 아침에 공지한 건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례적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했다고 자기 본인이 얘기해서 다 끝났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일주일을 끌어왔던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주일 동안 끌어왔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예. 저는 두 가지를 잘못 건드렸죠. 하나가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인사권 문제예요. 황상무 문제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인사권을 건드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사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건들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인사권 문제입니다. 인사권 예.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한 문제인데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를 갖다가 걸고 넘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거예요. 당에서 받은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린 선거할 수 없으니 대통령은 이거 받아줘야 됩니다라고 미리 친 거죠. 거기다가 또 비례대표 명단 같은 경우도 15분 전에 준 거죠. 예.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매우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전 그렇다면 그거 들으신 얘기입니까? 확인된 얘기입니까? 저 그냥 들은 들으신 거죠. 얘기예요. 제가 뭐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할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데 제가 그것도 어떻게 그런 전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었겠습니까? 예. 막 도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뭐 당장 예를 들어 기자들 같은 경우 질문하는 게 이철규 의원에게 아니 뭐 저기 주기현 그분 같은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도니까 아는 거겠죠. 예. 유사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일정하게 이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대통령실이 황상무와 이종섭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져주면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정하게 국민의힘이 양보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예를 들면 조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조율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황상무 스스로가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볼 때 그것마저도 좀 얽힌 상황이 있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세게 이제 들이받으면서 예. 실제적으로 마지막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준희 대표께는요. 네. 이 황상무 수석의 사의 수용 공지를 오전 7시 전에 한 거. 네. 시간대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사실은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거면 뭐 오전쯤 하거나 아니면 오후쯤 나거나 하는데 이거는 아주 이른 아침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이 사의 발표가 언제 있었고 어떻게 수용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그 전에 이미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표명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럼 공개를 그런데 일찍 새벽에 이제 한 거예요? 밤새 대통령의 결단에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제 아침 일찍 그 결정이 나오자마자 즉시,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판은 사실은 오전, 오후 시시각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총선을 생각하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급하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 일정을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상무 수석권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오전에 뚜렷한 질문에 답변을 주지 못하면은 또 실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입장의 표명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건희 여사 문제 당시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정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짊어지고서라도 사실은 직언을 했죠. 뭔가 얘기를 꺼냈죠. 그때 당시에도. 그럼으로써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당정의 어떤 종속적으로 보이는 연결고리가 깨지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는데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충원을 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바로 여당 대표의 역할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이자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선거 면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한 건 있고요. 또 다른 한 건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건인데요. 아까 영상에서 목소리 들어보셨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곧 귀국합니다. 그렇게 밝혀요. 민심 얘기를 꺼내는 것과 동시에 그 사실까지 밝히거든요. 이건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자, 오는 25일에 방산 공관장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방산과 관련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6개국인데 거기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그 이후로 이종섭 호주 대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방산 공관장 회의가 25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날짜가 뭐 오늘 잡혔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에 뭐가 빠르게 뭐가 움직임이 있었던 건가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관심사가 있어요. 일단 이종섭 호주 대사가 25일 저 회의에 참석하니까 그 전날 또는 전전날 들어오겠죠? 그럼 주말 동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며칠 지나면 귀국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강성필 부위원장께.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하잖아요. 주말 동안 올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비행기 티켓은 왕복 티켓입니까? 편도 티켓입니까? 편도죠. 편도입니까? 아, 그럼요. 아니 앞날 있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왕복을 끊겠습니까? 그건 상식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호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예.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왔다. 방산의 공관장에 참석하지만 그거 끝났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종섭 그 호주 대사도 조기 귀국해야 된다. 그 가서, 얘기를 냈어요. 예, 기다려야 된다 했는데 일부에서는 철회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사직을 그럼 사퇴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면 오. 이런 것을 만회를 하려면 더 큰 것을 보여줘야지 놀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하는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예상되는 대로 하면은 그걸 다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여기서 밀려나는 거예요. 예상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조기에 곧 귀국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예상된 거다. 네.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자꾸 이제 과거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당시에 돈봉투 사건이 터지니까 검찰에 들어오란 게 아니라 여론이 막 들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검찰에 수사받겠다고 갔어요. 예.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수사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공범이 많잖아요. 예. 그럼 하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종섭 호주 대사 아래에 있었던 군사보좌관, 법무관리관, 해병대 예. 사령관에서 압수를 해가지고 그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럼 분석한 걸 토대로 어떤 수사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여론은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물론 전 세계 공관장들이 많이 비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현안이 있다고 하니까 저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국내에 있을 게 아니라 철회를 하는 것이 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인현 변호사는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지금?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예. 아마 본인은 왕복으로 끊으셨겠죠. 아, 티켓 자체는. 그렇지만 과연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민심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귀국한 상황에서 다시 호주로 가는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또 될 수 그렇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법과 정치 이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가 해외로 가는데 직권남용 문제가 된 것은 뭐 다른 게 문제가 즉 그 공수처가 무슨 인지했는 게 아니고 예. 여기 계시는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하니까 아이 크나 하면서 공수처가 입건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입건을 한 다음에 6개월이 넘도록 단 한 명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 12월 달에 이르러서야 예. 일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공수처가 어떤 입장이냐. 공수처장 공석, 공수처 차장 공석, 예. 선임부장 공석. 실질적으로 차순위 공수처 부장이 모든 거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불러서 조사하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러면 사정이에요. 그 공수처가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귀국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총선을 두고 지금 그 이종섭 예. 그 호주 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 해서 빨리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입장 냈습니다. 이미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예. 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결자 해지.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민주당에서 고발 취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은 공수처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라도 지금 관련되는 사건을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책임이 있는지 하고 만약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은 불기소를 하는 결정을 빨리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더 그 어떤 여론이 악화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그 공수처가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를 하면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것이죠. 혹시요 이 대사직에 물러날 가능성? 아마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러니까 여당 일각에서도 그 얘기를 꺼내시는 분이 명예를 있는데. 굉장히 중요시하는 군인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개인 의지로는 아마 본인이 사표를 내는 것을 아마 뭐 사표 좀 가슴에 품고 귀국할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사실은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수사가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도 수사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진행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국방부 차관은 단수 공천을 받고 안보실 2차장도 단수 공천을 받고 해병대 사령관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가 동기가 승진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원래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법무관리관도 마찬가지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됐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승진해가지고 영전했어요. 예. 국방비서관도 승진해서 영전한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핵심인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장관급도 아닌 곳에 호주에서 발령이 났어요. 예. 그럼 많은 국민이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스스로가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 자체가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은 그 사람을 굳이 호주에서 보냈을까? 아니 이런 정황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또 이 사건은 특히 그 이후에 특검법까지 올라와 있는 예.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안다면 호주에서 임명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이제 와서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다른 패널 두 분께 제가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 좀 봐주면 시간이 굉장히 지금 6시 넘어갔습니다 벌써. 빨리 가고 있으니까 이제 1분씩 드리니까 이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전망 같이 곁들여 주면 좋겠는데 우선 윤주진 대표. 예, 일단은 이종섭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단 호주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적 동맹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고 예. 인도태평양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한미 동맹과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 관련 전문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있다. 예, 지금. 호주에서도 그걸 상당히 좋아했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제 공수처가 그렇다면 입건을 하면 모두 다 공직을 맡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 오히려 공수처가 대통령 인사권에 관여하는 무소불위에 걸려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출입국 관련한 문제가 좀 스텝이 꼬였던 것이지 예. 오히려 이것을 잘 알고 미연에 방지해서 해결했다면 예. 오히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던 사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짧게 예.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요. 예. 지금 출국을 했잖아요. 근데 국민적인 정서법에 조금 어긋난 것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4시간 조사받고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땐 그게 그냥 뭐 제대로 된 조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휴대폰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원래 본인이 쓰던 폰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 그래서 일이 커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로써 두 인물에 대한 문제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다 해결된 건지 뭐가 조금 더 남아 있는 건지 이것도 주말 동안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